그러니까 제가 이제 페르소나 글쓰기로 좀 얘기를 넘어가 보면 네. 페르소나가 이제 고대 그리스 연극 무대에서 배우들이 썼던 가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칼 구스타프 융이 이것을 사회적 역할, 사회적 가면으로 정의를 하면서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사용하게 된 단어인데요. 그렇죠. 제가 이제 강의에서 대표적인 페르소나 세 가지를 말씀해 보실래요?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아, 저요? 네. 저는 이렇게 MC를 보는 네. 더덕이 있고요. 집에서 아이에게 좋은 엄마고 싶은 저의 모습이 있고 네. 그리고 좋은 아내가 없어요. 죄송하네요. 알아요. 네. 아내는 제일 좋은 친구라서요. 네. 그냥 저 자체 네. 자연스러운 저고 저의 페르소나가 또 뭐가 있을까요? 그 팀 안에서 약간 리더 역할? 네네. 좀 그런 페르소나. 네. 그래서 페르소나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지금 더덕님께서는 정말 잘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어떤 분들은 말을 못 이으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로 살고 있는지를 생각을 못 해보시는 페르소나를 거예요. 이해 못해서 아닐까요?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용심리학을 되게 네네. 좋아해서 공부를 네네. 엄청 팠어가지고요. 그래서 좀 더 근데 쉬웠을 그때 수도 있어요. 말씀이 맞는 게 이게 고래는 바닷물이 짠 줄 모른다고 이게 지식의 저주라는 말 있잖아요. 맞아요. 나는 다 아는데 저 사람도 알겠지라고 했던데 저도 사실 반성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고대 그리스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게 저는 몰랐는데 강의를 한 다음에 어떤 분은 후기에 스테레다님 덕분에 페르소나를 찾아봤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지. 그럼요, 반성을 그럼요. 했죠. 그래서 페르소나를 이제 대답을 못 하시는 분 중에는 이해를 못 하신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삶을 되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일수록 글쓰기가 사실은 필요한 거죠. 내 페르소나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사실 페르소나라는 게 되게 잔인한 게 뭐냐면은 내가 쓰고 싶은 것보다는 쓰여지는 것들이 더 많아요. 우리 엄마, 부모, 회사원, 직장인, 그렇죠. 네, 내가 네.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다 쓰잖아요. 근데 그쵸. 그거를 한 겹만 쓰는 게 아니라 동시에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부 트러블이 얼마나 나겠어요.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네요. 얼마나 이게 무겁겠어요. 바꿔쓰기가 막 이렇게 복잡해가지고 그쵸. 잘못 바꿔쓰기도 하고. 그러면 또 안 되고 약간 삶의 잘못 나오는 건가요? 네네네. 시댁가서 이상한 페르소나 쓰면 안 이제. 되죠. 네. 거기서 막 이렇게 리더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페르소나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잔인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내가 쓰고 싶지 않은 페르소나를 막 써야 되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네. 나는 내성적인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직장에 가는데 술 마시면서 뭐 테이블 위에 올라가고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넥타이 매고. 네네네. 그런 것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어떤 괴리감에서 오는 마음의 어떤 불안정감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글쓰기로 그거를 이제 약간 달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페르소나를 많이 쓰다 보면은 내가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내 원형이라고 그러죠. 원형. 맞아요. 원형이 자꾸 없어지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셀프 자기.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원형이 옅어지면 옅어질수록 이제 슬럼프가 오는 거고 맞아요. 번아웃이 오는 거고 이제 뭐 갱년기도 오는 거고 그렇죠.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글쓰기를 시작한 게 어떻게 보면은 그 40이 넘어서 이제 불호의 나이가 지나면서 왔던 어떤 마음의 헛헛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페르소나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내가 어떤 역할로 살고 있지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네네. 그것부터 글쓰기를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걸 쓰기 시작하면 페르소나 껍질도 벗고 진짜 자기도 찾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네. 더 중요한 거는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 다음이 페르소나 세분화를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페르소나가 직장인이거든요. 네. 그러면 직장인을 세분화하는 거예요. 세분화를 안 하면 나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 내가 뭘 쓸 수 있겠어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많은 네.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내가 뭐 직장인이다, 학생이다, 주부다 이러면은 나는 평범한 그런데 내가 뭐 쓸 게 있어라고 끝나버리면 안 되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세분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업종은 뭐지? 영업과 마케팅이구나. 어떤 분들은 뭐 금융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또 다르다고요. 그다음에 직책. 내가 시니어인지 주니어인지, 내가 뭐 막내인지 뭐 상무인지,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끊이지 않는 그 화수분과 같은 소재가 있죠. 사람과의 갈등. 있죠. 이 부서와 싸웠던 얘기. 그럼요. 예, 뭐 네. 이런 어떤 뭐 진금 누락했던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쓰기 시작하면 무궁무진한 거예요. 아까 제가 고래는 바닷물이 짠 줄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출근해서 하는 일은 되게 뻔해 보여요. 그냥 일상이에요. 이거 뭐 나는 뭐 출근해서 그냥 뭐 엑셀하고 파워포인트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맞아요.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평범하다는 생각을 좀 버리시는 게 좋죠.
와, 이거를 이게 어떻게 진짜 얘기해도 어려운데, 네. 이해를 안 못하는 분들이 받아들이는 많아요. 경우들이 맞아요. 많아서.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평범한 게 다른 사람한테 특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게 바로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나를 네. 객관적으로 네. 보면서 글쓰기가 이제 메타인지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고 다음은 내가 평범한 거를 내 평범함을 특별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근데 글을 쓰다 보면 그렇게 돼요. 이게 뭔가 내가 일상이지만 쓰다 보면은 특별하게 이제 표현이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세분화를 할 때 많은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평범한 사람도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자존감 수업이랑 그냥 연결이 되네요. 네네네. 지금 들으면서 굉장히 네. 공감을 많이 하고 저도 이제 글쓰기 코치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가르치는 거하고 유사해요. 예. 근데 그쵸. 그게 이제 글 속에서 보면 다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되게 잘 맞다라고 표현했던 것도 예, 그런 맥락에서는 좀 같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마음이에요, 마음. 네네. 자기한테서 얘기가 나와야지 뭐 어디 저 우주에 가서 뭐 그 소재를 쓰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나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꺼내는 거. 그것도 용기 사실.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게 참 네. 어려운 나를 게 마주하는 게 되게 큰 용기가 맞아요. 필요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내가 뭔데 이런 생각들 맞아요, 많이 하고 맞아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이걸 써도 돼? 맞아요. 네.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어떻게 얘기를 해주나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 이제 그 글쓰기를 하시는 분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심리 코칭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거든요. 말하자면 아까 우리 작가님이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어떻게와 글쓰기의 왜가 만나는 거예요. 심리에서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글쓰기에서 왜를 같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같이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주는 건데 말하자면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맞아요. 자기 안에 그 특별함들이 남의 눈에는 다 보이거든요. 아무리 피드백을 해도 본인이 발견하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꺼내놓지 못하면 여전히 무의식 속에서 그냥 나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일반화 시켜가지고 그냥 그렇게 자기를 인지를 해버려요. 근데 글로 쓰게 되면 자기를 아주 세분화해서 쪼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를 다 하나로 묶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글이거든요. 그래서 네. 두 가지를 다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안에 있는 뭐 좋은 것들을 발견해 주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그때부터 맞아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제 인식 예, 거기까지 가는 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맞아요. 그 다음부터 뭐 글쓰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안에서 막 이야기가 막 나와요. 나오니까. 네, 네. 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처음에 이제 그 브런치에 도전해야겠다. 그리고 거기에 펜과 종이만 준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 그래서 네네. 막 쓰기 시작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뭔가 작동되는 게 나한테서 스스로 자가 발전하면서 뭐가 작동이 되기 시작하나요? 아, 나 글 잘 쓰네, 쓸 수 있네, 막 이런 생각이. 일단 저는 이제 네.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가 다 있었던 양가 감정이 다 있었는데 네. 하나는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블로그 내는 거 좀 빠르진 않아요. 이게 뭐 조회수도 뭐 한 2-3명 뭐 이런 식으로 네네. 다른데 그러니까 좋았던 점은 뭐였냐면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거를 쉽게 그냥 부담 없이 쏟아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보는 네. 사람 많지 않은데 편하게 쓰자. 네네네. 근데 때로는 브런치가 이게 참 이렇게 요물인 게 네. 가끔 이렇게 그 다음 메인이나 이런 데 딱 노출을 시켜주면은 조회수가 수십만이 나와요. 갑자기. 예, 네. 갑자기 이게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조폭이라고 그러거든요. 조회수 폭발. 야, 네. 말이 이게 되네요. 브런치 작가님들 사이에서는 다 이제 이게 통용되는 네. 전문 용어. 그게 약간 불규칙한 어떤 뭔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랜덤하게 그냥 해주는 건지? 이거는 이제 두 개가 섞여 있어요. 하나는 랜덤하게 가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그 브런치에 계신 에디터님들이 이제 수기로 이제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다 있어요. 여기에 한번 이렇게 딱 하고 나면 완전히 그날 기분은 그 조회수 올라간 이상으로 떡상이 되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스타일로 글을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또 조회수 올리려고.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이제 휘둘리시면 저도 이제 휘둘렸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 컬러 그대로 쭉 쓰고 가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브런치가 나를 가만 안 놔둬요. 자꾸 글을 노출시켜주고 자꾸 동기부여를 해주고 네. 1년에 한 번씩 그 브런치 공모전 하고 또 다른 뭐 콜라보레이션도 하고 글 기고도 하고 이벤트를 계속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브런치를 강조드리는 이유가 자꾸 나를 작가로 부추겨줘요. 자꾸 써라. 그리고 저는 몰랐거든. 저는 이제 브런치 계속 글을 쓰니까 근데 네.
어떤 작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한 달 동안 글 안 썼더니 글 안 썼다고 뭐 문자가 왔어요. 이게 왔더라고요. 쓰라고. 쓰라고. 독촉장이 날라오는 그렇죠. 네. 독촉장이 날라오는 거. 그래서 오. 이런 것도 이렇게 해주는구나. 그런 걸 느꼈죠. 그래서 브런치는 되게 작가로서 약간 계속 이렇게 부추겨주는 작가라고 또 불러주면서 네네. 그러니까 좋은 플랫폼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소년 뭐 축구단 이런 거 만들어서 풀을 막 넓혀주듯이 맞아요. 작가 할 수 있는 풀을 넓혀놓고 그 네네. 중에서 작가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네 맞아요. 그런 곳이라고 계속 볼 수 부추기는 있겠네요. 거죠. 네. 막 갑자기 호기심이 확 가면서 도전하실 것 같아요, 기피디님 눈이. 네, 지금 제가요? 표정이 도전 지금. 표정 저는 아니신가요? 카피해서 올릴 것 같은데. 블로그에 제가 썼던 거. 그럼요. 두 그렇게 개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굳이 괜찮나요? 제가 그래서 이 팁을 좀 드리면은 네. 사실은 내 글을 한 명이라도 더 보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알리는 걸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브런치 글을 쓴 다음에 그걸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네이버 블로그에도 해요. 진짜요? 네, 왜냐하면은 서로 뭐 제재가 없어요? 없죠. 전혀. 왜냐하면 어차피 그 글에 대한 저작권은 제가 갖고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어디에 보여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푸프스나 이런 약간 글 같은 이렇게 그 미디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연락이 많이 와요. 작가님 글을 가져다 좀 이렇게 포스트해도 되겠느냐. 그럼 저는 상업적 용도가 아니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제 글이 여기저기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유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 글을. 그래서 저는 그렇게 블로그와 브런치를 병행을 하고 있죠. 물론 블로그상으로 보면 성격이 안 맞는 글이죠. 내 감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조회수도 얼마 안 나올 거고 그다음에 복사해서 갖다 붙이니까 소위 말해서 저품질 블로그에 걸리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쵸. 뭐 노출도 많이 안 될 거고. 네네. 하지만 한 명이라도 더 본다는 거잖아요. 그런 그쵸. 가능성을 보면 저는 이렇게 되고 실제로 근데 블로그에서도 제 글을 보시고 또 브런치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글쓰기를 하신다면은 많이 알리시는 게 좋은 거죠. 그러면 블로그에 썼던 글을 브런치로 붙여도 저품질이 전혀 되나요?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나요? 네. 글이 좋으면은 다 네. 픽이 되고요. 노출이 돼요. 그렇군요. 둘 다 하는 걸로 해야겠네요. 둘 다 하시는 게 좋죠. 네. 더 좋은 거는 이제 그 성격에 맞게 글을 쓰는 게 좋지만 네. 그게 좀 힘들다고 하시면 어느 하나를 쓰고 그냥 병행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블로그를 할 때는 블로그 글을 사실 스킵해서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네. 글보다 그 사이사이에 그거를 볼 수 있는 그쵸. 시각적인 자료들을 엄청 맞아요. 많이 맞아요. 넣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브런치는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네. 텍스트 위주인 거죠. 그러면 텍스트만 쭉 쓰시나요, 보통? 물론 저는 이제 그러니까 글의 성격에 따라 다르죠. 네, 제가 네. 이제 유럽 여행, 가족 여행 했던 거는 당연히 이제 그 이미지도 들어가고 네. 이제 그 글도 쓰는데 확실히 블로그보다는 글의 양이 더 많죠. 더 많고 네네. 요소에 이미지를 넣는 거지. 그러니까 블로그는 사실은 글이 그림을 거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반대인 거죠. 여기는 그림이 글을 거드는 거들게.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거예요. 요즘 그러니까 나이가 연령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오래 머무르려고 하지 않고 맞아요. 뭐든지 패스트로 빨리 맞아요. 소모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도 길게 너무 정성스레 써봤자 블로그에서는 그렇죠. 그게 소용 있는 게 거기는 아니다. 정보만 얻고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죠. 한마디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런치에 와서 내 그런 어떤 긴 글을 네. 읽어주고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눌러줬다 기적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천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만을 맞네요. 곱하고. 저는 블로그 초보인데요. 네네. 저한테 머무르는 시간이 좀 길어요. 길 되게 길게 쓰거든요. 근데 읽어주는 분이 있다는 건 제가 그거를 갖고 이렇게 옮겨가도 어느 정도 그럼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그럼요. 네. 얼른 시작해볼게요. 도전한다가 안 받아준대요. 네. 90번 하신 분이 있답니다. 네, 90번 만에 되신 분이 네. 있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도전하고. 네. 제가 이제 그 타링에서 이제 VOD 강의를 런칭을 해서 이제 비디오로 이제 돌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할 때 그 수업 안에는 브런치 작가 도전하는 코스가 있거든요. 제가 드린 미션을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 그거 그대로 브런치 이제 신청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계를 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데 네네. 많은 분들을 제가 코칭을 좀 해드렸죠. 근데 어떤 그 남자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뭐 AS 차원에서 제가 단톡방이 있거든요. 네네. 단톡방에서 아직까지 브런치 합격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 강의를 해드릴게요라고 했을 때 그때 이미 그분은 20번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되게 아픈 손가락이죠. 제 강의를 들었는데 네. 이걸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대신 써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긴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페르소나 세분화가 안 돼 있던 거예요. 아. 그냥 평범한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꿀팁을 드리면은 혹시 브런치 이제 그 신청하실 때 절대 이런 단어 쓰지 마세요. 소소한 일상을 쓰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절대. 브런치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만의 이야기를 독특하게 풀어나가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분은 처음에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 한 거예요. 자기는 평범하다고 생각을 한 거니까. 그래서 자존감도 되게 낮아 있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어프로치가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잘 안 나와요. 스스로를 자꾸 네.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는구나. 그렇죠. 아, 네네. 그래서 나는 그냥 평범하고 뭐 이런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90번까지 간 거죠. 그래서 그분이 제주도에 계셨던 분인데 네. 그거 됐다고 저한테 간장게장 이렇게 큰 거를 어마어마.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야. 그거를 너무나 맛있게 먹어가지고 야. 이게 바로 글쓰기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글쓰기 인사이터라고 제가 스스로를 명칭하는데 네. 글쓰기 인사이터의 이제 보람이구나. 근데 근데 저는 그분이 더 존경스러워요 사실은. 90번 이게 10개월 동안 하신 거거든요. 근데 90번 떨어지는 동안 글을 안 놓으셨어요. 글을 계속해서 썼어요. 블로그에 계속 올리시고 심지어는 멋지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글로모인사이라는 함께 쓰고 함께 출판하는 공저 프로젝트가 있는데 네네. 거기에 오셔서 책을 먼저 냈어요. 아. 뭐 브런치 80번 떨어지고 이런 거는 신경 안 쓰고 네. 그냥 나는 그냥 글 쓰는 게 좋은 사람이다. 그쵸. 라고 해서 계속 쓴 거예요. 나는 평범하게 계속 쓰겠다. 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대단한 거죠.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네. 그 자기계발서적인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브런치를 네. 인디언 기후제 지내듯이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인디언 기후제는 100% 비가 와요. 그쵸.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왜냐하면 브런치는 돌이켜 보면은 저 같은 평범한 직장인을 작가로 만들어줬고 더 중요한 거는 뭐 작가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쓸 수 있게 해주잖아요. 거기 브런치 매거진과 브런치 북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그게 참 글쓰기 하고 카테고리를 나누고 글을 모아가기 너무 좋게 돼 있어요. 그럼 매거진과 북이 따로 있으면 네. 거기에 쓰는 것이 뭐가 달라지나요? 내가 쓸 때 선택하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매거진은 하나의 큰 폴더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 네덜란드 이야기라는 매거진을 만들었으면 네. 거기에는 네덜란드에 대한 이야기만 쭉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이제 매거진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네네네. 그래서 브런치 작가들은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는 브런치에서 진짜 네덜란드 이야기라는 매거진을 발행을 해서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게 내가 좀 쓸 만큼 썼다. 네네. 근데 이거를 좀 그냥 묻히긴 아깝고 좀 이렇게 좀 더 알리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글 10개에서 20개 정도를 떼서 네. 브런치 북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브런치 북은 인터페이스가 더 달라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모아가는 거라면 브런치 북은 여기에 그 목차 네. 또 자기가 설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책을 쓴 목적, 그다음에 대상 독자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근데 거기에 주의할 점은 뭐 매거진에 글이 100개 있잖아요. 네. 그럼 브런치 북에는 10개 정도만 갖고 오는 게 딱 좋아요. 왜냐하면 읽고 약간 책의 프롤로그를 보는 느낌? 근데 그 브런치 북에다가 글을 뭐 20개, 30개를 넣으면은 이게 아무도 안 읽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 브런치 매거진을 보고 저한테 출간 제의를 많이 주셨는데 요즘에는 브런치 북을 보고 많이 출판사에 연락을 주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생겨나는 부작용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브런치 북부터 만들려고 그래요. 이거는 부작용이에요. 매거진으로 충분히 글을 모은 다음에 맞아요. 네. 네네네. 거기서 정말 소중한 글들을 모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여기 브런치 북부터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은 책 쓰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게 계속 맥이 같네요. 맞아요. 글을 쓰고 네네. 책으로 갈 생각을 해야지. 네, 맞아요. 책을 쓰려고 하지 마라 처음부터.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글이 책이 되는 거지. 당연하죠. 글이 책이 되는 거지. 그거를 당연하다고 네네. 생각하시는 거는 작가님의 그 고차원적인 생각이신 거고 그런가요? 네. 일반적으로는 책을 쓰려고 글을 쓰죠. 다 급해서. 네, 그렇죠. 네네. 그렇죠. 급해서. 근데 저는 맞아요. 고차원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저차원이었고 근데 이제 글을 쓰니까 어떻게 네. 보면 이제 보시기에 이제 고차원처럼 보이지만 저는 지금도 뭐 책을 내려고 이렇게 목적을 하다 보면 그냥 쓰고 있어요. 글을 쓴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중간에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 다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나도 그런 시행착오 했다. 이렇게 해서 조회수 높이려고도 써봤고 맞아요.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막 사람들한테 알려도 막 받고 그게 자랑스러워서 맞아요.
그런 걸 다 겪으셨기 때문에 부질이 없다는 걸 알고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질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경험을 해야지 아무리 들어도 네네네. 내게 되지 않아서 맞아요.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보면 또 괜히 기분 좋아서 나 으쓱하면서 또 한번 이런 것도 해보고 이 모든 게 다 비슷하네요. 요즘 주식하는 분들도 맞아요. 스스로 경험하면서 맞아요. 네 뭔가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땅을 또 파보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해보셔야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먼저 되고 뭐가 나중에 된다라는 느낌보다는 사실은 책을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 것도 방법이고 자존감하고도 연결이 네. 되는 게 자존감이 높아져서 글을 쓸 수도 있지만 글을 쓰다 보니 자존감이 네. 회복될 수도 맞아요. 있는 네, 거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쵸. 참 오묘한 조화. 그게 뭐 단계적인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책을 써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글쓰기를 오래 하다가 뭐 책 제안을 받았다든가. 네. 저 같은 경우는 견디느님이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 출판사에서 원고 청탁을 하신 거예요. 작가님이라면 제가 작가님 브런치를 봤더니 작가님이라면 견디는 것, 버티는 법에 대해서 글을 써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대단하다. 저한테 이제 기획서랑 대략의 목차를 써서 주신 거거든요. 네. 저는 그때는 이제 책 쓰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단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글쓰기를 처음 마음 먹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글쓰기와 책쓰기를 구분하라고 하는 것이 단계의 문제인 거지 얻은 것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네. 글쓰기를 먼저 하시고 중장기적으로 글쓰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네. 맞네요. 그렇게 하면 마음가짐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맞아요. 급하지 않고 맞아요. 일단 써보자. 쓰다 보면은 나한테 맞아요. 무언가 이렇게 풍성해지겠지. 맞아요. 그 중에 고르는 건 쉬울 것 같아요. 맞아요. 자산이 되는 거니까. 네네. 글이. 네네. 처음 글 쓰실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2015년 9월. 처음 느낌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약간 저도 어떻게 매몰돼 있던 거죠. 아.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처음에 제가 강의할 때 제 흑역사를 보여드리는데 제 첫 글을 이렇게 보여드리거든요. 네. 첫 글이 뭐였냐면 그 당시 2015년도에 떠오르는 신진 작가가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하상욱 시인이었어요. 아, 네. 서울시에 쓰신. 네네. 그래서 짧고 위트 있는 글. 촌철살인. 네, 네. 그런 것들. 네. 그런 거를 따라 쓰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걸 따라 썼는데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건 이게 아닌데 내 마음을 담아내기에는 이게 너무 글이 짧은데 그래서 그때 좀 우왕좌왕했죠 한마디로. 우왕좌왕했는데 그 우왕좌왕을 잡아준 게 이제 브런치라는 거죠. 일단은 쓰기 시작하는데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누게 좋으면 맞아요. 흉내를 내게 네, 돼 맞아요. 있고 맞아요. 근데 그걸 써보다 보면 갈증을 느낀다면 그쵸. 그 안에서 내가 그쵸. 만족을 못하는 거니까 네네.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맞아요. 건데 그것이 작가님 같은 경우는 브런치가 브런치. 그러니까 쭉 쓸 수 있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해줬다. 간결하게 작가로서 쓸 수 있고 매거진과 북으로 잘 정리를 해줄 수 있고. 이것도 그럼 자기 걸 찾아야 되는 네, 거네요. 네, 쉽게 네. 얘기하자면.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글쓰기를 시작하실 때 이제 문어발식 글쓰기라는 이론이 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많은 네. 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 뒤지면 나오나요? 이거 다 제 지금- 브런치를 뒤지면 다 나옵니다. 네, 페르소나 글쓰기, 이 그 다음에 네온사인 네온사인 이론, 글쓰기, 그 다음에 이제 문어발. 문어발식 네. 글쓰기죠. 근데 문어발이라고 하면 어감이 좋지 않잖아요. 보통 보면 문어발식으로 재벌. 확장을 해서 뭐 잘 안 됐다든가 아니면은 바람을 피다가 두 다리, 양다리, 세 다리 하다가 모자라서 문어발식으로 바람을 피다든가 이러는데 네. 생각해 보면 문어는 죄가 없거든요. 어머. 문어는 죄가 없어 어머, 그냥. 핵심이에요. 네, 문어는 몸이 하나고 발이 8개인 능력자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나쁘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어발식 글쓰기가 뭐냐면은 동시에 여러 가지 소재를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 가지를. 자, 그러면 여기서 반문이 있을 수 있어요. 네네. 작가님 저는 글린인데요. 글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글린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소재를 동시에 쓰면은 집중이 안 돼서 산만해지거나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의 주제를 깊이 파고들어서 쓰려고 할 때 더 막혀요. 더 막혀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더 막혀요. 그래서 저는 동시에 최소한 세 가지 주제를 동시에 시작하라고 해요. 첫 번째가 업세이예요. 업세이는 업세이? 뭐냐면 아까 제가 페르조나를 물어봤잖아요. 네네. 그 페르조나에는 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업과 에세이가 합쳐진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도 영원할 장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직장 내공도 업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직장 내공을 그냥 자기계발서로 야, 너 회사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네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새벽 5시에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옛날 스타일대로 썼으면 책으로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제가 제 에세이 감정을 넣은 거죠. 내가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직장 뭐 진급 누락도 해보고 좀 이러한 것도 경험해보고 너무 힘들었는데 진짜요? 이렇게 해서 말도 안 돼. 이렇게 해서 직장원을 이렇게 계속 다니시는 분이 됐다. 말도 안 돼.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섞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서평 중에도 이런 게 있어요. 아, 이게 책을 읽은 게 아니라 되게 좋은 선배와 커피 한잔 한 것 같다. 이런 거. 최고의 느낌 극찬 있다. 아닙니까? 이게 바로 네. 업세이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업세이는 뭘 해야 되냐면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페르소나 세 가지를 얘기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페르소나가 가장 무겁고 가장 두꺼운 페르소나거든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생계라. 직장인. 뭐 아까 보시면 아까 아나운서 여기 나오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게 가장 두껍고 무거운 페르소나인데 근데 가장 두껍고 무거운 페르소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가장 내가 잘 알고 있고 가장 할 말이 많은 페르소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업세이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어. 근데 두 번째는 힘을 좀 빼서 에세이를 쓰시면 돼요. 그냥 에세이, 일기처럼 그냥 편하게 에세이. 세 번째는 힘을 더 빼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취미. 뭐 자전거를 좋아하면 자전거, 뭐 영상 편집이면 영상 편집 이런 걸로 쓰시는 거예요. 이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 업세이를 쓰다가 막히면 조금 가벼운 에세이를 쓰시면 되고요. 에세이를 쓰시다가 안 되면 요거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에 글쓰기의 선물이 있어요. 뭐냐? 이거를 쓰다가 에세이의 영감이 떠올라요. 근데 에세이를 쓰다가 또 뭔지 업세이에 알겠다. 대한 영감이 떠올라요. 이게 바로 글쓰기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문어발식 글쓰기는 일단은 버리세요. 버리고 소재를 다양하게. 저는 실제로 처음에 시작했을 때 브런치 매거진이 6개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아, 물론 그래요? 중간에 이제 정리가 되고 했죠. 네네네. 네, 여기서 TMI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브런치에는 브런치 매거진 10개, 브런치북 10개만 만들 수 있어요. 총 20개까지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저는 이미 40개인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40개가 아니라 36개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오. 그 말이 안 맞잖아요. 네네. 10개밖에 못 만드는데. 네네. 브런치에서 제가 하도 많이 쓰니까 더 줬어요? 저한테만 더 줬어요. 네, 특별 대우를. 20개. 세상에. 네. 그래서 네. 저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론들을 그냥 네. 이론들을 만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저도 다 실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 업세이 하나 나옵니다. 이런 분 하나 생기면 네. 프로그램 개발자는 죽습니다. 아, 그 그렇습니까? 예외 조항을 넣어야 되는데 아, 그 네. 예외 조항 넣다가 네, 네. 코드가 걸레가 되거든요. 네. 그럼 나중에 관리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거는 그 위에서 의미가 시키니까 있으니까. 하는 거죠. 시키니까. 사람 그러니까요. 해야죠. 그 덕을 월급 제가 받아야지. 보고 있는 거죠. 감사하게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키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네네. 그거 알게 뭡니까? 나 네. 바빠지고 나 힘들어지는데. 지금 이제 이런 게 없세이 이런 걸로 난 그렇죠. 열받는다. 내가 왜 해야 되냐고. 왜 그거를. 시키냐 이런 거 써야 되겠네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네네. 봤을 때는 그냥 코드 그냥 쉽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네네. 하지만 네. 당사자는 그게 아니고. 토합니다. 네. 그 토한 얘기 쓰시면 돼요. 그렇죠. 네. 재밌네요. 네. 좀 이해가 되는 게 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블로그만 써보고 있으니까 블로그 쓸 때도 캐테고리를 만들 때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가급적 제 일에 대해서 안 쓰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쓰기 시작하면서 이것도 뭐 좋죠. 하나의 뭐 이런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그거 좀 달라지는 부분은 좀 그 느낌은 드네요. 약간 그 블로그에 맞춰서 정보성 글을 썼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감정을 느낌이 좀 실리는. 네. 그러니까 제가 여행 간 걸 쓸 때는 꼭 정보성으로 쓸 필요 없으니까 그쵸. 그냥 느낌대로 쓰는데 그 외에는 어쩔 수 없이 정보성으로 쓰는 게 좀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에세이 느낌이 드는 거를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의미가 있겠네요. 그럼요. 왜냐하면 아까 사실 토한 것도 네. 감정의 요동이 있으니까 토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토한다는 얘기는 뭔가 이렇게 몸에 반응이 왔는데 그 반응은 그러니까 심리적인 스트레스에서 이렇게 오는 거죠. 맞아요. 이게 리얼 토하는 거를 글을 토하는 쪽으로 옮기면 되는 거네요. 명언을 글을 토해서 성공했습니다. 오늘 글까마나 네. 나오셨네요. 그거 있지 않아요? 토하는 글쓰기 맞아요. 있는데 있어요. 톡을 봤어요, 그죠? 봤어요. 네네. 네. 띄워주시려고 하신 말씀인 거 정도는 이해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깎아내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근데 네. 제가 일단, 너무 빨리 캐치하는 나쁜 버릇이 있어가지고. 근데 정리를 되게 잘해주시네요. 보니까. 네. 그거밖에 못해요. 네. 아는 건 없고요. PD님께 유재석? 진짜 잘 띄우신다. PD님이 유재석? 야. 이렇게 잘 띄워드려야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저희가 다음부터 방송은 멕시코 시티와 현지 중계로. 네. 스카이프로 뭐 좋네요. 해서 하나요? 네. 저희가 그 혹시 뭐가 제일 네. 좋을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지금까지 써본 거로는 애플의 페이스타임이 제일 음질이 좋던데 네, 깔끔합니다. 네. 네. 그러시구나. 그렇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